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영양교육을 함께 공부하게 된 조은진입니다. 자, 요즘에 현대에 와서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잘 먹는 것에 대한 요구라든가 관심이 컸었다면 근래에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질병의 패턴도 감염성 그런 질병에서 만성 질병으로 바뀜에 따라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과제가 되었죠. 자,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 영양 교육과 그 상담으로서 지역사회나 보건소, 그 밖에 뭐 학교라든지 병원, 이렇게 대상에 따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 영양교육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영양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앞에서 공부하셨던 영양학 또는 뭐 생리학 그리고 식사요법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크게 묶인 그 네 과목의 수업, 시험 보게 되는 네 과목의 내용을 한두 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보셨더라면 과목끼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잘 이해되지 않았다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특정 과목이나 파트에 너무 치중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전체를 보시고 자꾸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과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 다른 단원에서 한 번 더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점차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몰랐던 것들을 차츰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 방법에 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 노트를 좀 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재에 중요한 내용들이 요점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문제풀이를 하고 가끔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필기를 권해드리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각각의 과목별로 중요한 점들을 스스로 요점 정리하는 그 정리 노트를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억해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이론 수업 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처음 풀었을 때는 뭐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셨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오답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맞췄던 문제는 약간 패턴이 바뀌거나 용어가 바뀌더라도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또 한 번 틀렸던 문제는 계속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답 노트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이하셨을 때는 오답 노트를 꼭 정리하셔서 완벽하게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교재의 차례를 보시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뭐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첫 번째 부분에 개요나 정의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양교육도 첫 번째 영양교육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개요 부분에서는 영양교육의 의의라든가 목적, 목표, 그 다음 내용, 실시를 했을 때 뭐 어려운 점, 뭐 역사 이런 것 등이 공부할 내용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 및 기초 해서 역사라든가 영양 섭취 기준, 여기서 영양 섭취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을 한 개씩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영양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의 식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평생교육인 그 영양교육이 평생교육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장 영양교육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양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 장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개인 지도와 크게 집단 지도. 개인 지도와 집단 지도가 있는데요. 자, 개인 지도에서는 면담, 1대1 면담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담자의 태도라든가 의사소통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집단 지도에서는 집단 지도자로서의 유의점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서 유형이라든지 방법의 특징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 유형과 특징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서로 조금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바로 찾아내시려면 여러 번 보셔가지고 특징만 잡아내서 잘 구분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양교육의 매체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체. 여기서도 방법과 똑같게 매체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특징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방법과 마찬가지로 매체도 종류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다 기억하실 수 없으니까 특징을 잡아서 어떤 특징을 딱 보면 이게 어떤 매체를 이용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찾아내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체 부분에서는요. 종류와 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개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영양교육의 종류와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는 영양교육의 판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꾸준하게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조사 목적은 무엇이고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표본이라든가 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진짜로 판정법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은 판정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각 방법의 종류와 특징 역시 각각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방법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개인별 식사 조사라든지 뭐 신체 계측이라든지 생화학적 검사, 간접 평가 이런 방법 등이 있으니까 세분화해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영양기구입니다. 어떤 행정기구에서 영양관계를 다루게 되는지 그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표시제. 자, 영양행정기구라고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행정기구와 영양표시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국내외의 행정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표시제에서는 표시를 해야 하는 필수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그 다음에 영양강조식품 등이 있는데요. 그 영양표시제의 필요성이라든가 활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대상에 따른 영양교육입니다. 대상에 따른 영양교육. 자, 이 부분은 대상이 나뉘어지는 게 생활주기 영양학에서 생애를 나누는 것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임산부, 뭐 노인, 그다음 학생 이렇게 나누는 거는 생활주기 영양학에서 나오는 그 일생을 나누는 구분 기준하고 조금 비슷하고요. 그 밖에는 사업체 급식이라든가 각종 성인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단원을 공부하시면서 영양교육이 현 사회에서 얼만큼 중요하고 왜 평생 동안 공부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볼 예정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